한동석이 마광숙에게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 고민하던 그 시간, 과연 그는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 준비 과정에서 벌어진 웃지 못할 해프닝들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오늘은 한동석의 완벽한 프로포즈를 위한 치밀한 계획과 예상치 못한 변수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운명적인 순간까지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말 사랑합니다. 한동석은 이른 아침부터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신경을 쓴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왠지 어두웠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정말 이 나이에 프로포즈라니. 한동석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설렘보다는 걱정이 더 크게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한동석은 며칠 전부터 마광숙에게 프로포즈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젊은 시절도 아니고 게다가 재혼인 상황에서 어떤 방식이 적절할지 고민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아침 드세요. 한보미의 밝은 목소리였죠. 한동석이 식당으로 내려가자 한결과 한보미가 이미 식탁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 풍경이었지만 한동석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심각해 보여요? 한결이 아버지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어요. 한동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광숙 씨에게 프로포즈를 하려고 하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보미가 눈을 반짝이며 소리쳤어요. 정말요? 드디어요. 한결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좋은 생각이에요, 아빠. 마광숙 이모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두 아이들의 반응에 한동석은 조금 안도했지만 여전히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희 어머니와는 젊을 때 했던 일이라. 한보미가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아빠, 요즘은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찾아볼게요. 그렇게 한동석의 프로포즈 대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동석은 명동의 한 고급 보석점에 혼자 서 있었어요. 진열장 안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들이 가득했지만 그는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친절하게 다가왔어요. 프로포즈용 반지를 찾고 있는데요. 한동석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아, 축하드려요. 신부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50 정도요. 한동석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직원의 표정이 순간 놀란 듯 변했어요. 아, 고객님 어머님께 선물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 여자친구요. 한동석이 급하게 해명했지만 직원은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한동석은 자신이 얼마나 어색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젊은 커플들 사이에서 홀로 반지를 고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괜히 민망해졌어요. 한편 독수리술도가에서는 마광숙이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 한동석의 행동이 왠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형수님, 요즘 한 회장님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오천수가 마광숙에게 말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화할 때마다 뭔가 숨기는 것 같고. 마광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흥수가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혹시 형수님께 깜짝 선물이라도 준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설마요. 무슨 특별한 날도 아닌데. 마광숙이 손을 휘저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묘한 기대감이 일었어요. 그날 저녁 한동석은 한결과 한보미를 불러 모았어요. 커피 테이블 위에는 여러 개의 반지 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 이렇게 많이 샀어요? 한보미가 놀라며 물었어요.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서. 한동석이 고개를 극적였어요. 그래서 몇 개 가져와서 너희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결이 반지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말했어요. 아빠, 이모는 화려한 것보다 단순한 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리고 너무 큰 것보다는 품격 있는 걸로. 한보미가 덧붙였어요. 세 사람은 1시간 넘게 고민한 끝에 클래식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의 반지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장소를 정해야 하는데. 한동석이 다시 고민에 빠졌어요. 어디서 프로포즈 하실 거예요? 한결이 물었어요. 그게 호텔 레스토랑은 너무 뻔하고 그렇다고 독수리술도가는 너무 일상적이고. 한보미가 갑자기 손뼉을 쳤어요. 아빠, 처음 만난 곳은 어때요?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처음 만난 곳? 한동석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독수리술도가 앞마당이에요. 거기서 처음 만나신 거잖아요. 한결이 맞장구 쳤어요. 한동석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래, 그곳이 의미가 있겠네. 하지만 곧 다른 걱정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야 할까? 프로포즈 멘트 말이야.
그날 밤 한동석은 거울 앞에서 혼자 연습을 시작했어요. 마광숙 씨. 아니지, 광숙 씨. 그것도 어색하고. 한동석이 중얼거렸어요. 광수가 나와 결혼해 줄래? 너무 가벼운 것 같았어요. 저 광숙 씨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너무 딱딱했어요. 한동석은 몇십 번을 연습했지만 만족스러운 멘트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때 문틈으로 한결이 몰래 지켜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한결아, 들어와. 한동석이 부르자 한결이 웃으며 들어왔어요. 아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심만 전하면 돼요. 그게 쉽지가 않구나. 한동석이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한동석은 마광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광숙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네, 왜요? 같이 산책이나 할까요? 독수리 술도가 앞마당에서요. 마광숙은 조금 의아했지만 승낙했어요. 네, 좋아요. 전화를 끄는 한동석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한동석은 마광숙의 반지 사이즈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런, 반지 사이즈를 어떻게 알지? 한동석이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그때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한동석은 일부러 독수리 술도가를 찾아갔어요. 회장님, 웬일로 이런 시간에? 마광숙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 그냥 바람이나 쐴 겸해서요. 한동석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둘이 함께 앉아 차를 마시던 중 한동석이 슬쩍 마광숙의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반지 사이즈를 재려는 거였죠. 회장님, 갑자기 제 손을 왜? 마광숙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니 그냥 손이 차가운 것 같아서요. 한동석이 급하게 변명했지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마광숙은 그런 한동석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한동석의 행동이 정말 묘했거든요. 그런데 회장님, 요즘 뭔가 달라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마광숙이 살짝 떠보는 듯 물었어요. 한동석은 깜짝 놀라며 급하게 찻잔을 들어 마셨어요.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찻잔을 놓으면서 실수로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쨍그랑 소리와 함께 찻잔이 바닥에 깨져버렸습니다. 아이고, 괜찮으세요? 마광숙이 급하게 일어나며 한동석을 살폈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서툴러서. 한동석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바로 그때 오천수가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천수야. 회장님이 실수로. 마광숙이 설명하려던 순간 한동석이 번개처럼 일어나며 말했어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한동석이 황급히 도망치듯 나가버렸어요. 오천수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어요. 형수님, 한 회장님 왜 저러세요? 글쎄, 요즘 정말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것 같기도 하고. 마광숙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날 저녁 LX 호텔 회장실에서는 또 다른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김 비서, 인터넷에서 50대 프로포즈 방법 좀 찾아봐요. 네? 회장님, 프로포즈라고 하셨나요? 김 비서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아니 그냥 호기심으로요. 한동석이 손사래를 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 비서는 속으로 웃음을 참으며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여기 나와 있는데. 진심이 가장 중요하다. 장소보다는 마음을 전하라. 그런 뻔한 얘기 말고 실용적인 팁은 없나요? 한동석이 답답해했어요. 꽃다발 99송이 준비하기, 로맨틱한 음악과 함께 무릎 꿇고 프로포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김 비서가 진지하게 읽어주었어요. 꽃다발 99송이? 한동석이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어요. 그런 걸 들고 다니면 너무 과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하지만 여성분들이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동석은 진지하게 고민에 빠졌어요. 그럼 꽃집에 주문해볼까요? 다음 날 아침, 한동석은 명동의 유명한 꽃집을 찾아갔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꽃집 사장이 밝게 인사했어요. 장미 99송이로 꽃다발을 만들어주세요. 프로포즈용으로요. 한동석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축하드려요. 신부님이 정말 행복하시겠네요. 꽃집 사장이 신이 나서 말했어요. 하지만 막상 99송이 장미 꽃다발을 보니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사람만 하더라고요. 이거 혹시 너무 큰 것 같지 않나요?
한동석이 당황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프러포즈 할 때는 이 정도는 되어야죠. 꽃집 사장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한동석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걸 들고 독수리술도가에 나타나면 광숙 씨가 놀라지 않을까? 그럼 쉰송이로 줄여주세요. 한동석이 결국 타협했어요. 한편 독수리술도가에서는 오형제들이 모여 앉아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형들, 요즘 한 회장님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오강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제도 갑자기 왔다가 찻잔 깨뜨리고 도망가듯 나가시더라. 오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형수님 손을 왜 그렇게 만지려고 하셨을까? 오범수가 의아해했어요. 오응수가 갑자기 손뼉을 쳤어요. 아, 혹시 반지 사이즈를 재려고 하신 거 아닐까요? 반지 사이즈? 오강수가 되물었어요. 그럼 정말. 오천수의 눈이 커졌어요. 프러포즈. 네 형제가 동시에 외쳤어요. 바로 그때 마광숙이 들어왔어요. 뭔 소리를 그렇게 크게 해요? 형제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당황했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수님. 오응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그냥 농담이었어요. 오강수가 덧붙였어요. 마광숙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형제들을 바라봤어요. 요즘 다들 이상해. 회장님도 그렇고 너희들도 그렇고. 그날 오후 한동석은 집에서 거울 앞에 서서 또다시 프로포즈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마광숙 씨, 너무 딱딱했어요. 광수가 너무 가벼워 보였어요. 광숙 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이것도 어색했어요. 한동석은 몇십 번째 연습을 하며 점점 답답해졌어요. 문틈으로 한결과 한보미가 몰래 지켜보고 있는 것도 모른 채 말이에요. 아니다, 이건 아니야. 다시 한동석이 중얼거렸어요. 사랑하는 광숙 씨,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한보미가 참다 못해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어요. 아빠, 연습 중이에요? 한동석이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어요. 한보마, 언제부터 보고 있었니? 아까부터요. 아빠 정말 귀여우셔요. 한보미가 깔깔 웃었어요. 한결도 들어오며 말했어요. 아빠,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시면 돼요. 그게 쉽지가 않구나. 한동석이 한숨을 쉬었어요. 바로 그때 박정수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동석아, 뭘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 박정수가 물었어요. 한동석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어머니. 언제? 아까부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말이야. 혹시 광숙이한테 프로포즈라도 하려는 거니? 박정수가 빙긋 웃었어요. 한동석의 얼굴이 사탕무처럼 빨갛게 변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늙은이가 그것도 못 알아챌 줄 알았니? 며칠 전부터 들떠있더라. 박정수가 다정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런 거 처음이라. 한동석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박정수가 소파에 앉으며 한동석을 옆에 앉게 했어요. 동석아, 내가 말해줄게. 여자 마음이라는 게 말이야. 네, 어머니. 화려한 말이나 거창한 이벤트보다는 진심이 중요해. 광숙이는 특히 그런 사람이야. 박정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뭔가 특별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특별한 건 마음이지 겉모습이 아니야. 그리고 박정수가 한동석의 손을 잡았어요. 광숙이 같은 며느리 만나기 어려워. 너 정말 행복해져야 해. 한동석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머니, 그리고 민서한테도 미안해하지 마. 그 아이도 내가 행복하길 바랄 거야. 박정수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그날 밤 한동석은 돌아가신 아내 민서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어요. 민서야. 한동석이 조용히 속삭였어요. 미안해. 이제 새로운 사람과 행복하게 살려고 해. 사진 속 민서는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광숙 씨 같은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야.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머니도 인정해 주시고. 한동석의 목소리가 점점 진해졌어요. 너도 축복해 주겠지? 내가 행복하길 바라겠지? 한동석이 사진을 어루만졌어요. 그 순간 창밖으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민서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프로포즈 당일이 되었습니다. 한동석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샤워를 하고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나. 한동석이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반지 박스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고 꽃다발도 준비했어요. 50송이짜리라 그래도 꽤 컸지만 99송이보다는 나았어요. 아빠. 파이팅.
한보미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진심만 전하세요. 사랑해요, 아빠. 한결의 격려 문자도 도착했어요. 박정수도 한동석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잘하고 와. 광숙이한테 잘해야 해. 하지만 막상 독수리술도가 근처에 도착하자 한동석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가슴은 터질 듯 뛰고 손에는 땀이 흥건했어요. 이럴 때가 아닌데. 침착하자. 한동석이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쉰송이 꽃다발이 너무 눈에 띄는 거예요. 독수리술도가로 가는 길에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저 아저씨 누구한테 프로포즈 하나 봐. 꽃이 정말 많네. 한동석은 얼굴이 빨개지며 급하게 걸음을 빨리 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면서 꽃다발의 포장지가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아, 안 돼. 한동석이 급하게 잡으려고 했지만 포장지는 이미 하늘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장미 꽃잎이 한동석 주변에서 춤을 추듯 날아다녔어요. 이런. 완전 엉망이네. 한동석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그때 마광숙이 멀리서 한동석을 발견했어요. 한 회장님. 마광숙이 손을 흔들며 달려왔어요. 한동석을 본 마광숙은 깜짝 놀랐어요. 온몸에 꽃잎을 묻힌 채 어쩔 줄 모르는 한동석의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요. 회장님, 무슨 일이에요? 마광숙이 웃으며 물었어요. 아, 이게. 한동석이 엉성해진 꽃다발을 들어보였어요. 마광숙은 그 순간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요즘 한동석의 이상한 행동들, 반지 사이즈를 재려던 것, 오늘의 꽃다발까지. 혹시 마광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동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두 사람은 독수리술도가 앞마당으로 자연스럽게 걸어갔어요. 바로 그곳에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났었죠.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참 예쁘네요. 마광숙이 노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 예뻐요. 한동석이 마광숙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마광숙이 한동석을 쳐다보자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회장님. 마광숙이 조용히 불렀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한동석이 떨리는 손으로 반지 박스를 꺼냈습니다. 광숙 씨. 아니, 광수가. 한동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든 연습했던 멘트는 사라지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만 남았어요. 나 15년간 혼자 살았는데 이렇게 다시 사랑할 줄 몰랐어. 한동석의 목소리가 점점 진해졌어요. 처음엔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 없는 하루가 상상이 안 되더라고. 마광숙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아이들도 당신을 정말 좋아해. 결이도 봄이도 당신을 진짜 어머니처럼 따르고. 한동석이 무릎을 꿇으며 반지 박스를 열었어요. 어머니도 축복해주시고 형제들도 모두 좋아하고. 이제 정말 가족이 되고 싶어. 한동석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평생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항상 곁에 있고 싶어. 반지 박스 안에서 다이아몬드가 노을빛에 반짝였어요. 나와. 결혼해줄래? 그 순간 독수리술도가 안에서 오형제들이 몰래 창문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형수님 대답 어떻게 할까? 오강수가 숨죽여 물었어요. 당연히 승낙하시겠지. 오흥수가 흥분했어요. 조용히 해. 들릴라. 오천수가 제지했어요. 마광숙이 한동석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저도. 회장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한동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마광숙의 약지의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한동석이 마광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바로 그때 오형제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어요. 축하해요. 형수님. 한 회장님. 정말 축하드려요. 오범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오강수가 기뻐했어요. 형수님 반지 정말 예뻐요. 오흥수가 소리쳤어요. 회장님, 잘하셨어요. 오천수도 박수를 쳤어요. 모두가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어요. 독수리술도가 앞마당이 축제 분위기가 되었죠. 한동석과 마광숙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웃음을 지었어요. 드디어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 열린 거였습니다. 그날 밤, 한동석은 한결과 한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성공했어. 한동석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아빠 최고예요. 축하해요. 한봄이가 소리쳤어요.
정말 축하해요, 아빠.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네요. 한결이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박정수도 한동석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잘했어, 아들.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해. 어머니도 함께 사실 거죠? 마광숙이 박정수에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당연하지. 박정수가 마광숙의 손을 잡으며 웃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한동석과 마광숙의 약혼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공주실이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정말? 드디어? 네, 어머니. 어제 저녁에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마광숙이 수줍게 말했어요. 아이고, 우리 딸. 정말 잘 됐다. 공주실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언제 결혼식 올릴 거야?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오늘 한 회장님과 상의해보려고요. 한편 LX 호텔에서는 한결과 한보미가 직원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드디어 재혼하세요. 한보미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마광숙 이모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김 비서가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이제 우리도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한결이 뿌듯해했어요.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독고타기 구치소에서 면회를 요청했다는 거였어요. 누가 면회를 요청했다고? 마광숙이 놀라며 물었어요. 독고타기요. 형수님을 꼭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오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마광숙은 고민에 빠졌어요. 독고타기 그동안 자신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형수님 굳이 만나실 필요 없어요. 오범수가 말했어요. 그래요, 형수님. 그런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오흥수도 동조했어요. 하지만 마광숙은 뭔가 마음에 걸렸어요. 아니야. 한번 만나보자. 뭔 말을 하려는지 들어보고 싶어. 그날 오후 마광숙은 구치소를 찾아갔어요. 한동석이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마광숙은 혼자 가겠다고 했어요. 면회실에서 독고탁을 만난 마광숙은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거든요. 마광숙, 독고탁이 조용히 불렀어요.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저를 부르셨나요? 마광숙이 차갑게 물었어요. 독고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 마광숙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그 독고탁이 사과를? 뭐라고요? 미안하다고 했어.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독고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구치소에 들어와서 생각해봤어.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독고탁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마광숙이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다 알아. 독수리술도가 망하게 하려고 거짓 영상 만든 것, 당신을 못살게 군 것, 세리가 범수를 좋아하는데 방해한 것. 다 내 잘못이었어. 독고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세리도 날 보러 안 와. 미애도 마찬가지고. 다 내가 잘못해서야. 마광숙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독고탁이지만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니 측은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뭘 바라세요? 마광숙이 물었어요. 아무것도. 그냥 미안하다는 말하고 싶었어. 그리고 독고탁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셀이 좀 잘 부탁해. 그 애는 죄가 없어. 내가 잘못 키워서 세상 물정 모르게 됐지만 마음만은 착한 애야. 마광숙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자식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은 진짜였거든요. 셀이는 좋은 아이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광숙이 조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독고탁이 고개를 숙였어요. 마광숙이 일어서려는 순간 독고탁이 다시 말했어요. 그리고 결혼 축하해. 한동석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행복하게 살아. 마광숙은 놀라며 독고탁을 바라봤어요. 진심 어린 축복의 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마광숙이 고개를 숙이고 나왔어요. 구치소를 나온 마광숙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그동안 미워했던 독고탁이지만 이제는 그냥 불쌍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한동석이 기다리고 있다가 마광숙을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어땠어? 뭐라고 하던? 한동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사과하더라고요. 진심으로. 마광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네. 그리고 우리 결혼 축하한다고도 하고요. 마광숙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한동석은 마광숙을 꼭 안아주었어요.
고생했어. 이제 그런 일들은 다 끝났어. 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마광숙이 한동석의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며칠 후 독수리술도가에서는 결혼 준비 회의가 한창이었어요. 형수님, 언제 결혼식 올릴 거예요? 오응수가 물었어요. 한두 달 후에 조촐하게 하려고요. 마광숙이 말했어요. 조촐하게요? 한 회장님 정도면 성대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오천수가 의아해했어요. 한동석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나이에 너무 화려하게 하는 것도 우스워요.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만 모시고 따뜻하게 하고 싶어요. 저도 그게 좋아요. 마광숙이 동조했어요. 박정수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그래, 그게 좋지. 진짜 축복해주는 사람들만 모시고 해야지. 그럼 장소는 어디로 할까요? 오범수가 물었어요. 호텔 대신 우리 독수리술도가에서 하면 어때요? 마광숙이 제안했어요. 모두가 놀라며 마광숙을 바라봤어요. 여기서요? 오강수가 되물었어요. 네. 여기가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고 가장 의미 있는 곳이잖아요. 마광숙이 환하게 웃었어요. 한동석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아요. 형수님,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오응수가 박수를 쳤어요. 그럼 우리가 음식 준비하고 꾸미는 것도 우리가 다 할게요. 오천수가 의욕적으로 말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마광숙이 형제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바로 그때 한결과 한보미가 들어왔어요. 이모, 아빠. 한보미가 달려와서 마광숙과 한동석을 안았어요. 결혼식 준비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결이 물었어요. 여기 독수리술도가에서 하기로 했어. 한동석이 말했어요. 와, 정말 좋아요. 의미도 있고. 한보미가 신이 났어요. 이모, 웨딩드레스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보미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마광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 나이에 웨딩드레스는 좀 그렇지 않을까? 에이, 무슨 소리예요. 이모가 입으면 정말 예쁠 텐데. 한보미가 항의했어요. 보미 말이 맞아요. 나이가 뭐 상관이에요? 한결도 동조했어요. 오응수가 갑자기 손뼉을 쳤어요. 아, 제가 알고 있는 웨딩드레스 샵이 있어요. 거기 원장님이 정말 실력이 좋으시거든요. 정말? 마광숙이 관심을 보였어요. 네. 나이에 상관없이 가장 어울리는 드레스를 찾아주세요. 제가 연결해드릴게요. 오응수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이렇게 마광숙과 한동석의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모든 가족들이 힘을 합쳐 준비하는 모습이 정말 따뜻했어요. 한편 독고세리는 아버지 면회를 갔다 온 후 많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엄마, 아빠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세리가 장미애에게 말했어요. 그래? 뭐가 달라? 장미애가 물었어요. 진짜로 반성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범수 오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미애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하시던? 범수 오빠가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정말 좋아한다면 방해하지 않겠다고. 세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네. 그리고 그동안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고도 하시고. 세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장미애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남편이 정말 변한 걸까요? 세리야, 그럼 이제 범수한테 마음을 표현해보지 그래? 장미애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너무 오랫동안 거리를 뒀잖아요. 범수 오빠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세리가 고민했어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면 안 되지. 진심이면 통할 거야. 장미애가 세리를 격려했어요. 그날 밤, 세리는 오범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 안녕하세요. 시간 되시면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오범수는 세리의 문자를 보고 고민했어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거든요. 잠시 고민한 끝에 오범수가 답장을 보냈어요. 네, 좋아요. 내일 저녁에 만날까요? 세리는 답장을 받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범수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할 기회가 온 거였어요. 이렇게 독수리 오형제들의 사랑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마광숙과 한동석의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세리와 범수도 다시 만날 기회를 잡았어요. 과연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모든 형제들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정말 사랑합니다.